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어제는 첫눈이 온다는 절기 소설이었는데요. 충북 지역에도 이맘때쯤 첫눈이 왔는데 늦가을 포근한 날씨 탓에 소설날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는 첫눈을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마치 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흐린 하늘.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 어제 충북에는 눈 대신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10일 설악산과 소백산에 눈이 내렸지만 공식적인 첫눈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23개의 유인 관측소가 있는데 충북의 경우 청주 기상청 관측자가 육안으로 눈을 관측해야 첫눈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충북에서 가장 빨리 첫눈이 내린 해는 1981년 10월 23일이었습니다. 반면 2004년은 한 해를 넘긴 2005년 1월 7일이 돼서야 첫눈으로 관측됐습니다. 빠르면 10월, 늦으면 이듬해 1월에야 내리는 충북의 첫눈 평균 관측일은 11월 23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낮 기온이 5, 6도가량 높고 평년보다도 7도에서 10도가량 높아 이번 주에 첫눈을 보는 건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남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대기하층에서는 서풍류가 형성되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북은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추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첫눈은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쯤은 돼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재원은 도가 40%, 시군이 60%를 각각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시군이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책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용관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내년도 시행 예정인 출산 육아수당 참여 여부를 물었는데 동의서를 제출한 곳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옥천과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보은 등 6곳입니다. 당초 16일까지였던 제출 기간을 어제까지 연장했지만 4곳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머지 시군도 시행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60%의 분담 비율에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아와 4세까지 1,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도 해마다 누적 인원이 늘어 청주시의 경우 지원액이 첫 해 91억 원에서 5년 뒤에는 337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시군의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공약 사업이니 적어도 좀 비율을 시군 부담이 좀 덜하게 그렇게 했으면 한다.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충청북도는 내년도 11개 시군 동시 시행을 위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를 제출한 시군부터 출산 육아수당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찬성한 시군이 있어갖고 내년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와 시군 6대4 분담 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출산 육아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급액 축소에 이어 분담률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도의회가 개원 70년 만에 독립청사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새 청사가 들어설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엔 도청 별관과 광장도 마련돼 도민과 한 발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93년부터 도청 신청사를 증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면적이 좁다 보니 사무실은 부족하고 주차장 등 부대 시설도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는 충북도의회. 지난 2014년 10대 충북도의회에서 새 청사 건립에 물꼬를 텄습니다. 예산으로 굉장히 난항을 겪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김병우 교육감과 함께 셋이 앉아서
나는 죽어도 이거를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1952년 개원 후 70년 만에 더부살이의 서름을 풀게 됐습니다. 초대 도의회 의사당이 있었던 청주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청사와 도청 별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첫 삽을 뜬 겁니다. 도의회 신청사는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4층 규모의 도청 별관에는 사무실과 함께 북카페, 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인 의회 광장과 지하 1, 2층엔 400면 이상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충북연구원과 충북자연과학교육원 등 주변의 공간과 어우러져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복합행정타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청사 건립비 981억 원이 전액 도비로 이루어져 있다며 국비 확보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서 우리 도청 도의회 청사를 짓는 데 보태 쓰도록 그렇게. 도민 상생과 소통의 장이 될 충북도의회와 도청 별관은 오는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KTX 오송역 명칭 변경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청주 오송역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아 역 명칭 변경에 탄력을 받게 된 건데요. 결국 시민들의 여론은 오송역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청주의 브랜드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데 청주 시민 78.1%가 찬성했습니다. 전국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64% 가까이 찬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꿔야 할까? 청주시 홍보요가 이른바 청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주시에 있는 공공교통시설, 지역발전 효과 순이었습니다. 외지인의 상당수가 오송역이 청주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오송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보다 지금은 좀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고. 지난 2018년 오송역 개명 여론조사가 왜곡 조작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청주시로서는 무엇보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설문지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공정성 시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 조사하고 나서 상정 요청을 하지 못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완전히 그 전문기관의 의뢰를 해서 청주시는 이달 말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오송역 이름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영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청주 오송역이란 명칭이 공식 사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비관적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는 87.1로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이후 6개월째 기준선 100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주 중앙동, 성안동 주민과 상인회 대표로 구성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청 본관청사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옛 본관청사는 건축물 안전 D등급을 받았고 역사적 배경도 없는 건축물이라며 청주 시민과 정치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단은 또 본관 철거에 동의하는 시민 3,000명의 사명을 받아 청주시와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영동경찰서는 군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가 지난 2019년 100린탄을 몰래 소각한 혐의가 있다는 군부대 측 고발에 따라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린탄은 독성이 강해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경찰은 A업체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소각 경위와 함께 백린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71번째 회원에 한국갑섬 주식회사 노무수 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무수 회장은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와 생계비를 후원하는 등 사회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이번 기부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팜젠사이언스가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의약품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어제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팜젠사이언스는 청주 오송 2단지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합성 의약품과 위탁 생산 분야 제조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팜젠사이언스는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의약품 제조 분야의 중견 기업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